자, 간단한 자기소개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OT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이라든지 소속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지위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언급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면접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설명해 주시는 그 면접 도우미 또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에 이러한 것들을 넣으시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샘플을 잡았는데요. 2015년의 샘플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것이구나. 지금 이 문장도 보시면 약간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약간 길게 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짧아도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장점을 지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김아무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에는 항상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나올 것이 뭐냐면 장점입니다. 장점을 부각시켜라 라고 제가 10계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장점은 이타심과 남다른 책임감입니다. 풍부한 사회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풍부한 사회 경험을 이야기하면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무를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풍부한 사회 경험을 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책임성 있게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 실천으로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에 대한 장점을 간단하게 생활상에서 나는 이런 것을 발휘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자기소개를 들은 면접위원이 궁금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사회 경험을 했다 했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 청소년 관련 분야의 활동을 그때는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왜? 면접관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던지시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저는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네, 자격 취득의 동기입니다.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헌신하고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동기라고 해요. 이러한 동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청소년 지도 전문가로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며 더 나아가 사회에 적응하며 기여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포부라고 합니다. 포부. 자, 여러분, 이 포부라고 하는 것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자격을 취득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였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포부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정석은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점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가 동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포부로 마무리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꼭지입니다. 전체 다해서 네 꼭지가 되는데 그 네 꼭지 중에서 만약에 내가 좀 길다 싶어서 좀 빼고 싶다 그러면 이 포부 부분을 빼셔도 됩니다. 이 포부 부분이나 이 동기 부분은요, 별도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자격을 취득했을 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포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소스를 더 드리기 위해서 포부까지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단한 자기소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여기 틀에 맞추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험이 있다면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면접위원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자, 실무 경험이 있다라고 물어봤으면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은 실무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도활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몇 년간.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경력사항을 묻는 것인데요. 청소년 분야와 관련된 경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작성해 보는데 여러분 만약에 청소년 관련 분야에 실무 경험이 없을 수도 있죠.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봐요. 이것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개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이제 졸업반의 대학생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안타깝지만 제가 실무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격을 취득해서 바로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만큼 열심히 실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만약에 이 실무 경험에서 자원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 청소년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네, 제가 실무 경험은 없지만 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험은 없지만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면접위원에게 묻고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허락을 특하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면접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것을 미리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주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청소년기 시절을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청소년기 시절은 어땠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청소년기 때 방황을 많이 했다. 청소년기 때 상당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보다 이 청소년기를 잘 지내서 우리가 이제 에릭슨에 의하면 성실이라는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잘 보내서 나름대로 청소년기 때 얻은 바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더 좋죠. 물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기에 힘들었던 것이라면 같은 시기에 사춘기를 맞았던 동생들의 일탈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자,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이 이제 거의 연년생이다 싶으면 동생들이 이제 일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현명하신 어머니의 가르침과 주위의 많은 이웃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실한 자세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동생들의 일탈을 막고 그 다음에 어머님의 가르침이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야기를 듣고 꼬리 질문을 던진다면 자, 동생들의 일탈을 막았다고 했는데 동생들의 일탈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그러한 것들을 형의 입장에서 또는 누나의 입장에서 또는 언니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다독거리고 그러한 친구들보다 성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손위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꼬리 질문은 길게 답하는 거 아니에요.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만 간단하고 정확하게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죠. 어머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느냐,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다. 그러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머님이 그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위에 많은 이웃과 선생님이 도왔다 했는데
자, 어떠한 도움을 주었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네,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됐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짚어드린 건 뭐냐면 후속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신의 청소년기 시절을 너무 암흑기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겨내고 그 다음에 상당히 보람된 청소년기를 보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청소년 지도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기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특별한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최근 우리 사회는 위기 청소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도벽, 약물 등의 비행 관련 문제, 따돌림, 학교폭력, 가출, 무단결석 등의 학교 부적응 문제, 쉽게 자살하는 등의 생명 경시 문제,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자, 우리는 위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많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다중체계적 관점으로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을 구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CSNET입니다. CYSNET이라고도 하고요. 이에 제가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요점은 뭐냐면 지금 최근에 다양한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는데 그 위기 청소년을 많은 자원들을 연계하고 또한 이걸 이제 다중체계적 관점이라거든요. 다중체계적 관점이 구축되어 있는 CSNET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지도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이 보다 더 그 위기를 잘 벗어나고 그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과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지도사에 관심을 갖고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점을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틀을 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풀어내시는 겁니다. 하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길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청소년 지도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실력 따지기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계기는 뭐냐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다 붙였는데요. 우리가 앞에 자기소개에서 동기가 있었죠, 여러분.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조금이나마 원조하고자 이 청소년 지도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소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현대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잘 경청하고 가장 많은 문제가 이거잖아요. 진로 문제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확립.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청소년기는 정체성 형성이라고 하는 게 발달과합이에요.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을 돕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청소년이 정체성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냈던 청소년기를 이해하면서 또는 되돌아보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적용하여 보다 더 행복한 청소년기를 현 세대의 청소년들이 누리며 각자 지니고 있는 개성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청소년의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청소년기를 제가 지도사는 다 보냈겠죠. 지도사는 이제 청소년기를 거친 사람들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거니까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 청소년기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제가 지금 현 세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서 여기 청소년 지도사 자격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동영상 강의는 mp3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이 mp3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별도의 저장 장치에 넣어서 자주 들어주셔도 됩니다. 자주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구술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mp3 강의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단점도 어떤 면접위원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준비를 조금 해놓는 게 좋은데 하나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거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자, 저는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수용과 배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장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 자기소개가 뭐였죠? 네, 이타심과 책임감이었죠. 만약에 자기소개를 만나서 그걸 했다 그러면 장점은 물어보지 않겠죠. 왜? 이미 장점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소개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장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수용과 배려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지도사, 청소년 지도사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들이죠. 단점은 너무 꼼꼼해서 의사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단점은 매력적인 단점이 좋거든요. 사람마다 좀 꼼꼼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의사결정이 약간 다소 늦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의 내용,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순위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점이라고 하거든요. 단점을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걸 빼십시오. 이걸 빼셔도 됩니다. 저는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이렇게 바로 가십시오. 자, 5번은 정리가 됐고요.